클라인의 첫 번째 정신분석 논문이 발표된 해는 1919년 이전에는 정신분석적 연구와 실제 사이의 관계를 프로이드는 성인의 신경증 증상 배후에 숨겨진 의미를 탐구하면서 아동의 정서 생활에 관한 최초의 가설을 세웠다. 클라인이 아동들을 직접 연구하기 시작했을 당시에도 프로이드의 이론은 여전히 성인의 기억들과 환상을 통해서 아동들을 설명하고 있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1919년 이전에는 정신분석적 연구와 실제 사이의 간격이 있었다. 여기서 정신분석 연구라고 하면 어떤 학문적인 연구, 리서치를 얘기하겠죠. 그 이론의 탐구와 실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프랙티스라고 봐야죠. 정신분석, 실제 우리가 시행하는 정신분석, 그러니까 클리니컬 워크하고 임상적인 어떤 정신분석 작업과 이론이 함께 가지 않고 거기에 괴리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리서치하고 실제 프랙티스가 서로 따로 가고 있어서 이게 통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보시죠. 프로이트는 한스의 아버지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어린 한스를 분석하였고, 헬머스는 잠재기 연령의 아동에 관한 몇 가지 실험적이고 교육적인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어떤 정신분석가도 아동의 정서 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또는 프로이드의 발달 이론을 직접 검증하기 위해 아동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1910년부터 1919년까지 부다페스트에 살고 있는 동안 클라인은 프로이드의 저작에 매료되었다. 그 후 그녀는 페렌치에서 정신분석을 받았으며 페렌치의 제안에 따라 정신분석 원리들과 기법들을 아동치료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이미 많은 분석가들이 아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클라인의 초기 연구들은 정신분석적 공동체 안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베를린 정신분석연구소이라는 그녀를 초청하였다. 정신분석 공동체 안에서 클라인은 지적, 정치적 계보는 가장 순수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신분석학회를 분열시키고 결국에는 국제정신분석학회를 분열시켰다. 비록 자신의 연구를 프로이드 이론의 확장으로 생각했지만 많은 정신분석가들은 그녀가 건전한 정신분석적 이론과 실제의 기본 원리들을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1920년대 중반에 시작된 아동 분석의 기반에 관한 클라인과 안나 프로이드의 견해 차이는 1930년대와 40년대 동안 정신분석학의 주요한 이념적 분열을 가져왔다. 정신분석학회는 아직도 안나 프로이드의 추종자들인 A그룹과 클라인의 추종자들인 B그룹, 그리고 위니카처럼 두 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안나 프로이드와 클라인 이론의 두 계보 사이에는 아직까지 신랄한 상호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아직까지라고 하는 게 이 글을 쓸 때까지인데도 어쩌면 이 세 계파가 어쩌면 특히 오랫동안 서로 다른 이론들을 발달시켜 오다 보니까 특히 1940년대에는 공개적인 대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쟁을 통해서 이론적인 큰 발전을 이뤘어요. 서로 각각 안나 프로이드 쪽의 견해와 멜라닌 클라인 쪽에 멜라닌 클라인을 옹호하는 멜라닌 클라인의 동료나 제자들의 아주 좋은 논문들도 나오고 또 여기에 다른 의견을 내는 안나 프로이드 쪽의 학자들, 분석가들의 논문도 나오고 있어 큰 논쟁이 있어서 학문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서로 완전하게 화해한 것은 아니어서 이 세 개의 그룹이 어쩌면 이 지붕 아래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과거부터 꽤 오래 지속되어 왔는데 이 글을 쓸 때까지도 그런 상황이 지속됐고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영국의 상황. 그렇죠. 많이 누그러졌겠지만 그 전통적인 차이는 아직도 남아있겠죠. 클라인의 옹호자들은 그 연구가 프로이드의 원래 연구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면서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을 최소화하였다. 그는 클라인이 프로이트의 개념들을 확산시키고 완성시켰다고 보면 비판가들은 클라인의 이론이 프로이트 이론과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그리고 고도로 추론적이고 가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논란은 자신의 이론이 프로이드의 이론과는 다른 원리들과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클라인의 저술 방법 때문에 발생했다. 다른 동기들은 제외한 채 공격성만 관심을 보였고 아동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이고 환영적인 내용에 집착한 나머지 실제 사람들이 가지는 중요성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클라인 이론의 발달 단계들. 아동의 정신분석적 치료는 상당한 기술적 어려움들을 얘기한다. 누군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경험과 환상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접근해야 한다. 성인들의 정신 분석에서는 자유현상을 통해 그러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아동들은 성인보다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유현상 기법의 직접적인 적용이 불가능하다. 결국 클라인은 아동의 환상들과 내면의 삶을 보다 깊이 탐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놀이를 관찰하고 해석했다. 클라인은 놀이가 아동의 심리 경제의 혁신적 기능을 하며 아동의 가장 깊은 무의식적 원망들과 공포들을 표현한다고 느꼈다. 아동은 혼자서 놀기도 하지만 치료자와 함께 놀이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관찰하고 해석함으로써 아동이 타자와 갖는 다양한 갈등과 빗나간 동일시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정신분석적 과정은 자기와 타자의 구성물들을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는 클라인의 견해는 아동뿐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분석 기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분석 기술로서 전이와 역전이가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 논문들에서 그녀는 아동의 놀이를 해석함으로써 유아기에 대한 프로이드의 가설들을 검증하려고 했다. 여기 잠깐 쉬어가죠. 그래서 클라인은 어쩌면 초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론가들로부터 분석을 받았어요. 페렌치 그리고 아브라함 이런 분들로부터 근데 이 두 분 다가 굉장히 관계적인 이론들을 굉장히 잘 소화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은 특히 아브라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페렌치의 영향도 함께 받은 거죠. 특히 아동 치료를 초창기에 정신분석적으로 아동 치료를 했는데 아동 치료하는 방법이 이분이 플레이 테라피라고 하는 건 놀이 치료를 정신분석적으로 정신분석을 하는데 놀이를 통해서 정신분석을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유현상이라는 기법을 프로이드가 개발해서 자유현상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기법이 그 당시에 잘 발달되어 있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때 이 초창기 파이오니어로서 멜라니 클라인은 플레이 테라피를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놀이 치료를 도입을 해서 정신분석적으로 치료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안나 프로이드하고 큰 서로 다툼이 있어요. 안나 프로이드는 아이들을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좀 무리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 비중을 두어야 된다 하는 이런, 그래서 서로 큰 차이가 있죠. 아이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아이들은 돌보아야 된다는 것하고 철저하게 정신분석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이론적인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정신분석이 무엇인가 하고 연결되겠죠. 정신분석을 지금도 클래시컬한 이론이나 이고 사이칼라지스트들은
뉴라틱 환자 중심의 이론이죠. 그래서 신경증 환자 정도의 이고 스트렝스가 있는 사람이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대상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나 또는 어린아이들을 정신분석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배경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이론에서는 우리의 치료의 대상은 뉴라틱한 환자에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이카틱한 환자까지를 포함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카틱한 환자들의 심리 상태는 아이들의 심리 상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동 치료하고 어떤 우리 정신증 환자들 치료 기법에는 상당히 많은 유사한 점들이 있는 거죠. 심리 상태가 굉장히 퇴행했거나 어린 시절에 어느 지점에 고착되어 있거나 그 지점에 퇴행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동 치료 하시는 분들이 갖는 인사이트는 사이카틱한 환자를 보는 분들의 인사이트하고 많은 점이 닮아 있고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은 어린아이도 봤지만 클라이언들은 치료의 대상을 프로이드처럼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대상을 뉴라틱한 환자에 한정하지 않고 사이카틱한 사람들까지 같이 넓게 보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이들도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할 것이냐 정신분석이 아니 치료할 거냐 하는 것이 이런 큰 어떤 정신분석에 대한 큰 언더스탠딩의 차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로 다른 입장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좀 더 가보죠.